지난 금요일 HLB는 4.48% 하락으로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43%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0.2%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와 섹터 대비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7.49% 하락했는데 지난주에 이어 7% 이상 하락하면서 3주 연속 깊은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4.72%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2.41% 상승했기 때문에 주간 상승률 역시 지수나 섹터 대비 큰 이격을 보인 모습입니다. 가남 신약 재신청 일정이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상황에서 합병 무산에 의한 노이즈가 해소되기도 전에 38회차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 규모가 급증하자 패닉셀이 나왔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투자자들 또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심약 물량이 존재합니다. 진 회장은 2차 CRL 직후 투자자를 달래기 위해 5월 신청과 7월 승인을 목표로 가남 신약 재심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재신청 일정을 공표하지 못하자 진 회장과 사측에 대한 불신이 임계치에 다다르며 조기 상환을 자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38회차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 규모는 29.5%로 예상을 뛰어넘으며 급증세를 보였는데 장전 코멘트에서 우려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던 30%에 육박하자 현물 투매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 비율은 50% 전후로 높은 편이지만 HLB처럼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장기 보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30% 이내로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풋옵션 행사 비율이 29.5%라는 것은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들의 일반적인 조기 상환 비율 범주에 속해 있지만 단기에 급증한 관계로 현물 매도세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과 진 회장은 전환사채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우려를 해소해야 하며 풋옵션 행사 비율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모든 사단의 원인이자 감감무소식인 가남신약 재신청 일정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항서제약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보고 점검해서 일정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소통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38회차 전환사채 권면 총액은 600억 원입니다. 최저 조정 한도가 55,769원이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무려 23.6%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740억 원대로 추정되는 HLB의 보유 현금 규모는 결코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다소 악의적으로 쓰여진 약업신문의 HLB그룹 실적 기사를 통해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 가능성까지 불거지자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불안감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HLB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300억 원 수준입니다. 풋옵션 행사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보유현금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사측의 미흡한 대응과 맞물려 시장 불안감이 가중되자 일부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패닉셀링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측은 7월 중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남신약 재신청을 비롯해 신규 파이프라인인 리라푸그라티닙 신약 허가 신청 등 신약 개발 관련 다수의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풋옵션을 행사할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사측의 예상과는 달리 심리적 마지노선인 30%에 육박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향파 채널 또한 풋옵션 행사 규모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해드렸으며 이러한 전망은 아직까지 유효하지만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풋옵션 행사 규모가 30%에 육박했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HLB의 차입 부채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라 어렵지 않게 연장이 가능할 것이며 사측과 진 회장의 미덥지 않은 대응에 대한 실망감 또한 일반 투자자나 전환사채 투자자나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약 물량 출회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남신약 재신청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게 되면 이러한 우려들이 일거에 해결되겠지만 그 이전에 풋옵션 행사 규모가 50%에 육박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추가 패닉세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남신약 재신청 일정 관련 사측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진 회장과 사측은 주가관리 대응책으로 담관암 치료제인 리라푸그라티닙 관련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전략적 타이밍이 부실한 관계로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출향파 채널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사측의 부실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측의 공지사항은 기초적인 문장 수준에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주주와의 본질적인 소통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당시 출향파 채널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남신약 소식은 단신으로 짧게 다룬 점을 문제 제기했으며 리라푸그라티닙에 중점을 둔 것은 역효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라푸그라티닙에 대한 임상 성과는 주가로 전혀 반영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가남신약 재신청에 대한 불신만 증폭하게 되면서 주가는 처참한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핵심 파이프라인인 가남신약을 등한시하고 후속 파이프라인 홍보에만 집중한다면 가남신약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임상 성과나 좋은 재료라고 할지라도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략적 타이밍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주요 지수들은 빅스 등 공포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개별 종목들 또한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히 HLB는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사측의 대응이 여전히 못마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자주 말씀드렸듯이 가남신약 재신청 일정이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억눌렸던 주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대감을 강하게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권장해드렸던 보유 비중을 준수하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패닉셀에 동참해서 무리하게 비중을 줄이는 것은 권장할 만한 대응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38회차 전환사채는 최저 조정 한도를 찍으며 전환가가 확정되었으며 39회차 전환사채는 차기 전환가액 조정일인 10월 16일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리픽싱 우려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일각에서는 사측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급락을 동반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사측과 진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이러한 불신을 자초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자업자득으로서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주포와의 은밀한 내통이 있다고 해도 과거처럼 진 회장이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하지 않는 한 마땅히 추정할 길이 없겠지만 적어도 전환사채 투자자들과 모략을 획책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를 우려하더라도 개연성에 따라 달리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향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보면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공세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JP모건과 모건 스탠리와 신한투자 등 또 다른 공매도 주요 창구들은 상환 추정 매수세로 대응한 모습입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로 확장해서 보면 여전히 모건 스탠리의 매도세가 압도적이며 신한투자와 골드만삭스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개인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은 여전히 가장 높은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평단가는 52,372원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가 42,600원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22.9%의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균 공매도 비중은 18.8%를 기록하며 직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평균 공매도 비중이 16.7%이기 때문에 2주 연속 공매도 공세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LB가 급락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우려와 함께 저점 매수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HLB는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와 하나오션 순으로 지난주와 동일한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오션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 주간의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회원방에서는 지난주 내내 하나오션 같은 완성업체 대신 선박엔진 대장주인 현대마린엔진에 주목할 것을 당부드렸으며 장전 코멘트 또한 이러한 분석을 공유해드리기도 하였는데 지난 한 주간 하나오션은 0.26% 상승에 그쳤지만 HD 현대마린엔진은 28.4% 급등하며 완전히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엔진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거시 전망이나 상승 모멘텀에서 완성업체에 뒤처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며 조정을 보일 때마다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주가 하방 압력을 제한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 주도주와 이슈 종목에 대한 분석은 장전 코멘트에서 수시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정보를 공유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했지만 기관은 순매도로 대응하였습니다. 최근 5거래일간의 수급은 3대 매매 주체 모두 이렇다 할 방향성 없이 관망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27%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며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급반등을 주도한 전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때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거래량이 급감한 채 포지션을 수시로 바꿔가며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주요 증시들은 대체로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애플이 급등세를 이어가며 기술주 투심을 자극하자 강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직전주 대주주양도세 이슈로 급락했던 우리 증시가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주요 증시 또한 일제히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연간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33.7% 상승으로 최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19.19% 상승으로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2024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가 21.34% 상승으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코스닥 상승률은 마이너스 6.5%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낙폭 과대 종목군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증시가 장기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 파동에 적극 대응한다면 머지않아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 만에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피가 7월 31일에 나온 갭을 아직까지 닫지 못했는데 기술적으로 다음 주까지 갭을 닫지 못한다면 차트상으로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3대 매매 주체는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 모두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관망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4,800억 원을 순매수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7,4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양호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4조 9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물 시장에서는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간이나 월간 수급을 통해서 우리 증시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최근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신용잔고의 비교 추이는 여전히 유사한 궤적을 유지 중인 가운데 최근 코스피 지수의 하락에도 신용 매수 규모가 견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와 신용잔고 추이 또한 비슷한 궤적을 유지 중인 가운데 최근 코스닥 지수의 급격한 변동성 속에 신용잔고는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신용잔고가 지수 등락을 선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용잔고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오락문화와 조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철강금속과 운수장비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관과 외국인이 2주 연속 동반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순매수하며 0.28% 강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3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으며 기관은 2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 코스닥은 오락문화와 기계장비 순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종이목재가 유일하게 하락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하며 2.41%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를 살펴보면 카카오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압도적인 매수세를 보였으며 하나오션과 한국전력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를 살펴보면 네이버에서 압도적인 매도세를 보였으며 LIG넥스원과 현대로템과 LG화학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방산주를 적지 않게 매도한 것이 눈에 띄는데 트럼프가 제기한 3자 회담 가능성에 푸틴이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방산주가 급락하였습니다. 방산주들이 대체로 시가 개파락 없이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해당 소식이 악재임을 눈치채지 못한 물량이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방산주가 급락하기 직전에 NXT 시가에서 상당 비중을 매도했기 때문에 업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는데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최선호 종목을 추천받는 것은 물론이며 호재와 악재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를 살펴보면 JPY엔터와 에코프로비엠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으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심택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를 살펴보면 알테오젠과 ABL바이오에서 강한 매도세를 보였으며 삼천당제약과 네이처셀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2차 CRL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파나진과 HLB와 HLB제넥스 순으로 그나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HLB제약과 HLB이노베이션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HLB를 포함한 모든 그룹주가 2차 CRL 당시 최저가를 하회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668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192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차잔고는 5,536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크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8월 6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498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대차잔고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에는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대차잔고가 줄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잔고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차입 후 즉시 매도하는 세력들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리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전 코멘트에서는 시황과 업황과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향파 채널은 매일 장전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셔서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향파 멤버십 추천 종목의 월별 수익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투자 성과를 공개하며 수익률이 손실을 5배 이상 초과했다는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8월 또한 비슷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현재까지 8월 합산 수익률은 294.2%이며 손실률은 80.5%이기 때문에 8월 현재까지도 수익률이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6월 투자 성과는 당시 시간관계상 공개하지 못했었는데 6월 합산 수익률은 2349%이며 손실률은 49%에 불과했기 때문에 6월에는 수익률이 손실률을 50배 가까이 상회하며 역대급 투자 성과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대한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대세 상승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편입한 후에 변곡점마다 익절과 재진입을 반복했을 때 가능한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출향파 멤버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종목을 추천하며 압도적인 추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출향파 멤버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역시나 지난해부터 최선호 섹터로 지정하면서 장전 코멘트에서도 수시로 강조드렸던 조선 관련주에서 고점 익절과 저점 재진입을 반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은 추천한 이후 예후가 좋지 못하면 뒤로 숨겨 함구하고 추천 후 예후가 좋은 사례만 과장해서 선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향파 채널의 자체 조사 결과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개하며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분석가는 현재까지 출향파 채널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2025년 합산 수익률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548%이며 2025년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1,607%로 지난주 대비 투자 성과가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3,155%로 역대급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2,387%로 연간 수익률 또한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은 HLB를 장기 투자하면서 단기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차 CRL 이후부터 2차 CRL 직전까지 출향파 멤버십 단기 대응 투자 성과는 10개월 동안 HLB와 HLB생명과학과 HLB제약을 대응하면서 대략 1,5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차 CRL 이후에도 HLB 주요 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차 CRL 이후 진입한 물량은 지난주부터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며 346%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진입회차의 합산 손실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응했던 것처럼 변곡점을 활용한다면 머지않아 수익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까지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